1차 방정식은 등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풀거든. 그런데 2차 방정식은 개념이 완전 달라요. 사실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풀고 있지만 선생님이 니네만 말고 니네는 좀 잘하니까 걱정하는 게 그거야. 니네가 잘하는 건 수학적인 개념의 이해도가 높은 게 아니라 풀이를 잘 빨리 외우는 거일 수도 있다. 그렇지 않길 바란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은 풀이가 완전 다르다고 했는데 그게 뭔 말인지 알겠니? 왜 다르다고 하지? 2차 방정식이 등식의 변형만으로 틀리나? 아니죠. 다른 개념 하나가 들어가요. 그래서 다르다고 한 거야. 어떤 개념이 들어가지? 인수분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긴 하지만 인수분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영준아 근이 뭐야? 근이 뭐야?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해주는 미지수값 x값이 아니라 미지수값 이해를 못하면 구구단으로 외워야 돼. 선생님들 이렇게 옛날보다는 팔이 몸이 좀 돌아가는 게 현재 어깨를 다쳐가지고 지금 회전근개 파열이네. 회전근개 파열. 그게 뭐예요? 회전근개 어깨에 있는 팔을 이렇게 들어주는 근개. 너는 어디 파열이야? 몰라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몸을 돌려야지 어깨를 드는데 좀 부담이 들어서 좀 가려질 거예요. 그때 좀 기다려 주시고 등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1차를 풀거든. 1차 방정식은 등식의 변형을 통해서 어떤 꼴로 거쳐? x는 알파가 되게 쭉 변형을 한단 말이야. 하지만 2차는 그게 아니라 어떤 개념이 필요해? 곱하기의 개념이 필요해요. 이게 0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다? A하고 B가 실수일 때 실수가 아니라 복소수라면 실수가 아니고 복소수라면 저렇게 곱하기해서 0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A하고 B가 0이 아닌데 A하고 B가 0이 아닌데 곱하면 0 되는 경우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을 수도 있겠지. 만들어 가야겠지. 그러니까 복소수니까 A 플러스 BI하고 C 플러스 DI가 0대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실수 부분이 뭐야? AC 마이너 BD고 허수 부분은 BC 마이너 AD잖아. 이게 0대해야 되니까 AC 마이너 BD가 0이면서 BC 마이너 AD가 0이 되면 된단 말이야.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AC가 뭐랑 같으면 돼? BD랑 같으면서 BC가 AD랑 같아지면 돼. 그러면 꼭 A하고 C가 0이 아니더라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1, 2, 2, 1이라고 쳐보자. 그럼 BC는 어떻게 돼? 4죠. 플러스 어? 플러스 플러스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 수도 있단 말이지. 물론 안 해봐서 나도 사실 했는데 기억이 안 나. 선생님 지금 밥 먹고 왔더니 혈당이 올라와가지고 머리가 안 돌아가요. 자, 아무튼 그렇단 말이지. 근데 AB가 실수면 실수에서는 곱하면 0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야? A가 0이거나 B가 0이라는 말, 이 개념을 가지고 2차 방정식이 그는 거예요. 인수분해를 해서. 3차, 4차 이상의 방정식도 같은 개념을 가져와. 3개를 곱해서 0이라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A가 0이거나 또는이지. 또는하고 그리고 다르죠. B가 0이거나 C가 0이라는 얘기고. 그치? 이거는 무슨 얘기야? 하나만 0이고 나머지가 0이 아니어도 되고, 두 개만 0이고 하나만 0이 아니어도 되고, 셋 다 0이어도 된다는 말이거든. 근데 x에 대한 인수분해를 하면 둘 다 동시에 0 되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또는이죠. 3차도 마찬가지인 거지. 난 3차를 인수분해하려면 뭘 해야 돼? 조립? 제법을 해야 되겠지. 조립제법을 하려면 뭐도 기억나야 돼? 인수정리도 기억나야 돼? 다 뭐에 들어있는 거야? 상등식에 들어있는 거야? 상등식에서 나머지 정리가 뭐야? 피제수는 제수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가 얘가 항등식이니까 어떤 문자에 대해서 표현을 하든 얘는 항상 참인식이잖아. 나머지 정리는 뭐 어떤 다항식을 몇 차로? 1차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을 테고 나머지가 있는데 이게 x의 항등식이니까 나머지는 fa 값과 같아야 돼. 나머지 정리가. 자, 이렇게만 오는 게 아니라 거꾸로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인수정리는 뭐야? 나머지가 인수라는 말은 뭐랑 비슷한 말이라고? 99% 약수랑 같은 말이라고 했잖아. 나머지가 0인 경우죠. 좀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면 FA가 0이라는 거고. 나는 이 식에다 이름을 줄게. FX라고. 그럼 나는 FA가 0이 되는 놈을 알아야 조립제법을 시작할 거 아니냐. 그래야 나머지가 0 나올 거 아니니. 그래야 인수분해를 할 수 있지 않겠니? 2차는 무조건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근해 공식을 써서. 실수가 아니라 소수 범위까지 해서. 근데 3차부터는 그렇지가 않다고.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가 되는 애를 물어볼 거라는 거야. 근해 공식처럼 3차도 근해 공식을 만들 수는 있는데요. 너무 복잡하고 그 다음에 실수만 나오는 게 아니라 허수가 복잡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안 외워요. 안 써요. 그러면 집어넣어서 0 되는 걸 어디서 찾아낸다고 그랬죠? 저 A는 어디에 들어있다?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 나누기 분의 상수항 약수의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곱해진 애들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했어. 왜냐? 일반형으로 써볼게. 3차 방정식으로 써보면 얘가 되게 예쁘게 A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어요. 이해가니? 그럼 얘는 뭐야? 근해 입장에서는 서로 실근을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해가겠니? 물론 이렇게가 아니라 a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요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해하겠습니까? 또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인수분해가. 이해가겠니? 그러면 여기서 얘에 따라 달라지지. 얘가 서로 다른 두
수실근을 가지면 네. 전체적으로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게 되죠. 얘가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가지면 실근 하나, 중근인 실근 하나를 갖게 되겠니? 얘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게 되면 실근 하나하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게 되겠어? 이해가겠습니까? 세 번째씩다 A는 붙여야 되는 그쵸? 네. 또는 ax-알파의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는 0인 거고 x-알파의 ax제곱의 px 플러스 q는 0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물론 x-알파의 세제곱의 a는 0으로 또는 ax-알파의 세제곱은 0으로 해서 서로 같은 세실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중근이라고 부르잖아. 얘는 뭐라고 부르느냐? 똑같은 게 세 번 나왔어. 삼중근이라고. 3차 방정식의 근의 형태가 어떤 종류가 되는지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잘 봐보세요. 알파, 베타, 감마가 집어넣으면 0 되는 애죠. 그게 누구야? A 곱하기 마이너 알파 곱하기 마이너 알파 곱하기 마이너 감마가 D야. 그러니까 D의 약수 중에 하나가 상수한 약수 중에 하나가 집어넣으면 0 되는 거로. 이건 풀이를 배우는 거는 지금 이미 이 정도 시간이면 충분히 끝났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디에 뭐가 들어있냐를 아는 거지. 이해가니? 이런 경우가 되면 집어넣어서 0 되는 게 A분의 알파잖아.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계수분의 약수, 성수항의 약수들인 거야. 왜? 상수항 D가 알파, 베타, 감마하고 A의 곱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다 마찬가지야. 여기도 지금 알파 곱하기 Q가 D잖아. 그래서 우리는 상수항에서 찾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넣어봐야 돼? 뿔마 1, 뿔마 2. 4개 넣는 데 없어? 그럼 모두 넣어봐야 돼? 뿔마 2분의 1까지 넣어야지. 그러니까 2x 빼기 1이나 2x 플러스 1로 인수분해될 수가 있지. 여기까지 알겠니? 여기는 뿔마 1, 뿔마 2, 뿔마 3, 뿔마 6 넣어봐야 된다고. 근데 뿔마 1, 뿔마 2, 뿔마 3 넣는데 안 넣었어. 근데 4 넣고 있는 개지랄을 한단 말이야. 왜? 공부 안 했으니까. 얼렁뚱땅하니까. 내가 이렇게 써주는 게 니네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대단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해와서 알죠? 좀 더 완벽하게, 좀 더 정확하게 할 생각을 해야 된다고. 개념에 대해서. 개념 수지 선생님이랑 똑같아야 돼. 차이는 선생님이 되게 많은 문제를 풀어봤고 니네는 되게 많은 문제를 안 풀어봤던 차이밖에 없어야 돼. 얼렁뚱땅 대충 외우면 근을 그렇게 구했는데 근이 뭔지 모른다고. 이 개념은 상당히 중요하게 얘기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중등부 선생님들은 솔직히 나도 중등부만 할 때 그랬지만 성적이 나와야 되니까 이거 개념 자체가 시험에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개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수능까지를 보는 거라고. 그러면 수능에서 1등급에서 이런 얘기들도 모르면 어려운 문제를 못 접근한단 말이야. 어려운 문제가 중학교는 복잡하게 내면 어렵지만 고등학교는 그게 아니라 얼마나 애매하게 정확하게 아느냐를 알아야 된단 말이지. 모든 공부는 계속 배울 때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으니까 계속 완벽,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완벽을 목표로 계속 해야 돼요. 이 개념이 중요한 거거든 사실은. 알아듣겠니? 영준아 그만 졸고 복사기에서 개념 테스트 갖고 와봐.
아유 피곤하다. 와 혼이 나가는데. 잠깐 쉬시는 거 지금 몇 시냐? 지금 얘네 아까도 앞에 20분 날려먹었는데 이것저것 채점하고 채점 안 해고 갈고 잔소리 하는 거. 뭐 2시간 수업도 아니고 1시간 반 수업인데 20분 날려먹고 채점 날라가는데. 얘네 고르노. 짱밖에 안 나와. 아이씨 미안하다 선생님 너 개똥 훈련 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개똥아 얼른 갔다 와라. 내가 내일 모레 월요일날 책 검사한다 그러면 어디로 죽을 텐데. 자동차는 안될 것 같아.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책 검사를 하고 뭐 이번 주는 여기까지 뭐 이런 식으로 잘라서 해야지. 영준아 월요일날 반복 수학하고 풍산자 개념 책 검사할 거야. 나눠줘. 그래서 안 된 거를 지금 막 하지 말고 그냥 할 수 있는 걸 정손당해서 풀고 못 푼 건 냅둬. 안 푼 것도 냅두고 그리고 기한을 정해서 차근차근 다시 하면 되니까. 자 얘가 1번이야 여기까지가. 이해가겠니? 여기까지가 1번이야. 요 얘가 몇 번이냐? 맨 뒤에 3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시오. 몇 번이지? 뒷장에 실을까? 그러니까 여기가 6번이고 여기까지는 1번이에요. 근 지금 전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개념. 얘는 그래서 얘를 풀기 위해서 1번은 1번 근이 뭔지 2번 곱했다라는 말이 뭔지 그래서 2번까지 여기고 3번 항등식을 이렇게 돼서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가 있고 3번에 위야 그 다음에 순서가 쪼모가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나와야 돼. 이해가겠습니까? 3번 쭉 쓰고 요렇게가 밑에 내려가야 돼. 그 다음에 6번에서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갖는 상황이 그치? 인수분해가 이 모양이나 이 모양이나 이 모양이 됐을 때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일 때 얘가 서로 같은 두 실근이면 실근 하나, 중근이 실근 하나 어쨌든 근은 세 개라고. 얘가 서로 다른 두 근이면 실근 하나,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서 이해하니? 근데 이 상황 세 개가 똑같은 거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가 요렇게가 1번 서로 다른 세실근 형태로 보면 그 다음에 인수분해 형태가 얘네 세 개가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세 번째 형태가 되는 거지. 인수분해 형태에다가 됐어? 사실 얘도 근의 공식에 넣으면 근이 나오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까지 만들진 않으니까. 인수분해가 됐다는 건 우리가 보통 실수범위에서 하죠. 복소수범위에서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했을 뿐이에요. 1번과 6번이었어요. 오늘의 개념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도 여기까지 거고. 그럼 푸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을 거야. 왜? 뿔마에 넣어서 조일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하면 될 테니까. 그래서 201번을 하라는 게 아니라 반복수하게 연산 연습을 먼저 할 거예요. 누가 그렇게 피곤해? 민구나 많이 피곤해? 저번처럼 수용 시간 3시간씩 만들어 봅시다. 98페이지 펴보세요. 98, 99, 100까지만 해갖고 오면 돼요. 숙제는 안 많다, 그지? 형식이 와